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오닉 6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외관상으로 그렇게 보여지진 않지만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양이 우리나라 사양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뭐 전면부 보면 똑같고, 여기 이제 플랩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여기 이제 주행 중에 열렸다 닫혔다 하는 플랩이 되겠고요. 액티브 플랩. 그 다음에 라이트, 픽셀 타입의 헤드라이트하고 턴 시그널이 여기 장착되어 있고, 여기 이제 사이드 리피터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옆에 이렇게 불이 들어와서 알려주는 그런 타입이 되겠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피렐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245에 40R 20인치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웃사이드 미러에 이제 카메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에도 그대로 장착이 되어 있고, 턴 시그널을 켜게 되면 미러에서도 불이, 픽셀 형태의 불이 이제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뒷면에 보더라도 사실은 이제 수출 차량하고 내륙 차량이 그렇게 외관상으로는 크게 보여지진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기 충전구 포트는 이렇게 터치를 하면 열리게 되어 있고, DC 콤보 형태의 충전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C/DC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게 되겠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충전구 캡이 닫히게 되고 원터치로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충전이 어느 정도 됐는지 램프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충전 상태를 외부에서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뒷면부도 뭐 크게 다른 거는 없고요. 뒤에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전동식 트렁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트렁크가 열리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턴 시그널을 켜게 되면 여기 있는 픽셀 라이트가 좌우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뒷면에서 보면은 턴 시그널을 켜게 되면 뭐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불이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실내의 내장재가 그렇게 고급스럽지는 않아 보여요. 무슨 뭐 계기판이라든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일자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핸들에는 이제 픽셀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라이트 자체도 뭐 전진을 한다든지 후진을 한다 그러면 색상이 변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전진했을 때와 후진했을 때 색상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로고가 없고 이런 픽셀 라이트로 이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는 약간 다른 차하고는 좀 다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내 내장재들이 사실은 조금 사양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요즘들은 이제 잘 만들어내니까 촉감들은 상관없는데, 좀 형태로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도 이제 시동을 걸기 전하고 시동을 켰을 때 이렇게 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차량들도 변속단의 위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회생제동할 수 있는 레벨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뒷좌석에 사람이 탔는지 안 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트벨트 등이 되겠고, 이쪽에는 현재 64%가 충전이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시동을 걸면, 사실 전기차 그러면 시동 걸면은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시동 걸었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렵지만, 계기판에 레디라고 나와 있으면 시동이 이제 키 온이 된 상태고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이제 주차 브레이크, 전동식 주차 브레이크가 지금 현재 작동이 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주행거리 표시가 되어 있고요. 속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의 배터리를 가지고 303km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디스플레이에서 표출되는 것들은 다 이제 영어로 변환이 가능하니까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각 그 나라에 맞는 언어로 표시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여기 보면 룸미러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카드를 넣어서 교통카드를 넣는다든지 하겠지만, 여기는 이제 카드를 넣는다든지 이런 기능들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약간 좀 전통적인 그런 룸미라가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천장도 지금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재질 자체가 부드럽지 못하고 약간 거칠거칠한 그런 재질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시트에 보면 이제 픽셀이, 여기 이제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픽셀을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도 시트에도 이렇게 픽셀 모양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저는 또 이제 한 가지 이 차에 좀 불편한 점이 뭐냐면, 뒷유리가, 운전석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도어 레치를 열어서 문을 열지만 뒷유리가 닫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도어 핸들 쪽에서 다 스위치가 장착이 돼 있어서 문만 열면 뒷 도어를 열 수가 있는데, 얘는 몸을 집어넣고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지만 열리고 닫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유리도 올리고 내릴 때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거. 오토 홀드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충전 포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야 뭐 기존에 있는 한국에서 수출되는 그런 차들하고 다름이 없으니까 뭐 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공조 판넬도 온도 조절, 그 다음에 핸들, 워머, 그 다음에 풍량 속도, 그 다음에 이제 모드, 바람 나오는 방향, 그 다음에 앞유리 열선, 뒷유리 열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부 공기 순환,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끄는 버튼이 없죠. 여기 공조에서 이제 풍량 조절을 하는데, 사실은 오프 버튼이 없어요. 오프 버튼이 없고, 여기서 풍량을 끄고 싶으면 이걸 계속 낮추면 이렇게 되거나, 올린 상태에서 한번 계속 2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오프가 되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오프 버튼은 없고, 요 풍량 버튼에서 요거를 2초 이상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여기에 이제 전원이 꺼지게 돼, 온도가 표시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오프 버튼을 이용해서 풍량을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들의 주행 버튼의 기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우측에 있는 거는 음성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고, 이 버튼을 누르고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말씀하시면 자동으로 설정이 되도록 되어 있고, 여기 있는 것은 이제 그 모드를, 디스플레이 되는 모드를 선정할 수 쓰실 때 이제 모드 버튼 누르시면 되겠고요. 전화 받으시려면은 이 버튼을 누르시고, 이 버튼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계기판을 조작할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 소리를 안 나오게 하려면 여기 음소거 버튼, 이 버튼을 이렇게 꼭 누르시면 음소거 버튼이 되고요. 여기 이제 버튼들은 모두 선택을 하시고 위아래로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모드를 바꾼다든지 사운드를 바꿀 때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계기판에 모드를 변경하고자 할 때, 그래서 뭐 트립을 보신다든지 아니면 나침판을 보고 싶으시다든지 아니면 내 차의 어떤 충전 상태나 이런 그것을 볼 때는 요 모드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원형 버튼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화면이 이렇게 바뀌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적정 보고 싶은 것들을 보시면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트립,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버튼을 올렸다 내렸다 하게 되면 전체 적상거리게, 아니면 트립 어느 정도 주행을 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침판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차선 유지, 그래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차선 유지를 하고 가시면은 여기 녹색 버튼이 나오면 차선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선 유지를 반드시 켜놓고 다니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으로 차선을 넘을 경우에는 MDPS가 조금 돌려서 차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스마트 크루즈를 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주행 중에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주행이 아닌 상태에서는 스마트 크루즈가 작동이 안 된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행하고 있을 때 현재 속도에 세팅을 하시려고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크루즈 시스템이 되고, 속도를 올리고자 할 때는 이 버튼,
이 버튼을 위쪽으로 누르고 있으면 10km씩 바뀌고요. 미세 조절하려면 한 번씩 누르시면 1km씩 바뀌어요. 그래서 올렸다가 또 내리고 싶으시면 이렇게 주행 중에 내리시면 되고, 10km씩 내리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 버튼을 쭉 누르고 있으면 10km씩 감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를 사용하실 때는 주행 중에 이 버튼만 누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앞차와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앞차의 거리를 지금 4단계로 되어 있는데, 버튼을 누를 때마다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이렇게 주행을 하시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거는 그냥 4단계로 놓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차의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이제 드라이브 모드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실 3개의 그 기능이 나오는데, 에코 드라이브, 그 다음에 노멀,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 홀드 하고 있으면, 이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이제 스노우 모드라고 그래서 스노우 모드, 눈길을 가실 때는 이 스노우 모드 상태에서 운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놓으시게 되면 사실 누를 때마다 이제 모드가 바뀌는데, 스포츠 모드로 놓으시게 되면 전류 소모가 많아서 배터리에 있는 전류를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소모가 빨라지니까 그만큼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짧아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스포츠 모드 상태보다는 저는 그냥 에코 모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 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회생제동 모드를 단계를 올리고 싶으시면 여기 있는 레벨을 패들 스위치를 이용해서, 핸들에 붙어 있는 패들 스위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 레벨 0 같은 경우는 아예 회생제동 모드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레벨이 하나씩 올라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최대는 이제 맥스가 되겠고, 요게 이제 아이페달 모드가 되는데, 회생제동량이 최대로 되는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그 브레이크 페달을 잘 사용하지 않고 이 회생제동 모드를 이용해서 감속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회생제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브레이크 페달 같은 경우를 잘 안 밟아서 뭐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를 좀 줄일 수는 있겠지만, 이 승차감이나 울렁울렁거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레벨 2나 아니면 오토 상태, 마이너스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오토로 바뀌면서 자동으로 회생 제동량을 바꿔줘요. 그래서 오토 모드 상태에서 주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속도계를 보시면 km/h로 되어 있고, 여기는 mile/h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mile/h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km/h로 보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3개 모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오토 모드 오프, 오토 모드 1단, 2단. 만약에 이제 빛을 멀리 보내려면 이 버튼을 밑으로 내리시게 되면 여기에 계기판에 청색불이 들어오면서 멀리 볼 수 있는 거고, 한번 당기시면 가깝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와이퍼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이제 미스트 버튼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와셔를 하면 움직이죠. 와셔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위로 한 번만 누르시면은, 위로 이렇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와이퍼가 한 번만 움직이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오프 모드, 그 다음에 이제 오토 모드 상태를 놓으면 앞에 레인 센서라고 해서 유리창에 장착되어 있는 레인 센서를 통해서 비가 오는 양에 따라서 와이파이 움직이는 속도가 달라지는 그런 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핸들에 붙어 있는 주행 스위치가 주행 레버가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앞쪽으로 밀게 되면 드라이브, 뒤로 밀게 되면 후진, 그 다음에 옆에 붙어 있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파킹이 되는 거. 이런 거는 뭐 국내도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도어 트림에 붙어 있던 스위치들이 다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거는 이제 아웃사이드 미러를 접거나 필 때 사용을 하는 거고, 요 밑에 이제 L이나 R 같은 경우는 이 미러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미러의 높이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 파킹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전자 파킹이 되고, 요거는 이제 조명 밝기, 그래서 계기판에 조명을 밝게 하거나
할 때는 이 버튼을 눌러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마이너스는 좀 감도가 불의 밝기가 약해지는 거고, 플러스는 불의 밝기가 강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충전구로 열을 때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충전구가 열리게 되어 있고, 이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이제 전동 트렁크가 열리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TCS 버튼인데요. 사실 TCS 버튼 같은 경우는 여기 TCS 오프 경고등만 안 들어오면 TCS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 거고, 만약에 TCS 요 상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거고, 요 상태는 TCS가 작동 안 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나 운전할 때는 TCS 온 한 상태에서 주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세차하다가 버튼을 잘못 눌러서 계기판에 TCS 오프라는 그런 경고등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버튼만 한 번만 눌러 주시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판넬 자체가 운전 중에 조작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도어 판넬에서 왜 이쪽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국내 차하고 지금 미국 차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 판넬 밑으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자, 앞에 도어는 지금 열려 있는 상태고, 뒤에는 지금 잠겨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옛날에는 그냥 도어만 열고 이쪽에 안쪽에 여기 버튼만 누르면 바로 할 수 있는데, 얘는 이쪽으로 와서 눌러야 돼. 이렇게 몸을 집어넣고 여기서 이 열린 버튼을 눌러야지만 도어가 열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버튼을 누르니까 열려 있죠. 그래서 손잡이를 잡아서 이렇게 여시면 되겠고, 요즘은 소음에 굉장히 민감하잖아. 실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외부로부터 소음을 좀 차단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께가 2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 틀에 보면, 도어 틀에 보면 이런 고무로 이 벽면에 붙어 있는 부위를 완전히 밀봉을 시키기 때문에 이 소리가 안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희박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 도어에 붙어 있는 고무가 여기를 커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차체 붙어 있는 쪽에도 삥 돌아가면서 고무로 막아놨기 때문에 이중으로 소음을 차단하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들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차들이 요즘들은 대부분이 2중, 3중으로 커버를 하고 있다. 여기도 보면 여 위에 틈이 딱 닫았을 때 여기에도 지금 바람 소리가 사실 많이 나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1차로 소음을 커버를 해주고, 그 다음에 2차로 여기서 커버해주고, 그 다음에 3차로 차체에 붙어 있는 고무로 차단을 시켜주기 때문에 유리로부터 들어오는 소음은 이중 접합 유리를 통해서 소음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건 1차적으로 여기서 커버해주고, 그 다음에 3차적으로 커버를 해주니까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동 트렁크인 경우에 정기적 고장이 발생하면 트렁크를 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내에 여기 있는 커버를 띄시고 잡아당기시면 뒤에 트렁크가 수동으로 열릴 수 있는 그런 버튼도 여기 장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에 수출되는 아이오닉 6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국산차하고 큰 차이는 없었고요. 실내에 오히려 실내 내장 트림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산보다는 수출되는 그 미국 사양 같은 경우 조금 질이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한번 다른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봤습니다. 자, 이상은 문학군의 M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